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지만 마냥 좋은 상태만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격언이죠. 즉, 저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지금 역사상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현상과 통계를 보면서 지금처럼 좋았던 때는 없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경제관계를 필두로 인적, 물적, 상호 교류는 매년 증가세가 놀라울 정도죠.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베트남 경제는요, 8.0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인 2021년도에 2.58%보다 3배 넘게 성장을 했고요. 2022년 목표치였던 6.5%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1997년도 이후 베트남 경제에서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죠.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국내 소비 여력이 높아졌고 또 제조업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생산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IMF에서는요, 베트남이 2023년부터 27년도까지 연평균 6.96%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흐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전면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부담을 안겼던 중국에서 탈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고요. 또 이들이 베트남을 그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요, 최고 호황에 달한 느낌입니다. 2022년도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됐습니다. 수교했었던 1992년도의 무역 규모가 5억 달러였는데요. 30년 만이 2022년도에 877억 달러로 무려 175배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 한국은 610억 달러 상품을 베트남에 수출했고요. 267억 달러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3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조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 상대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순위에서도 수년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요, 스마트폰 생산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고요. 롯데리아는 베트남 전국에 270개의 매장을 열어서 이 부분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하고 있는지 실감나는 통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에서 한국에 등록돼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18만 5천 명인데요. 이 중 아세안 사람이 36만 3,400명, 그리고 중국인들이 18만 1,500명인데요. 중국인들에 비해서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안 사람들 36만 명 중에 베트남 사람이 18만 1,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전체 체류 외국인으로 봐도 15.4%입니다. 필리핀이 4만 2천, 캄보디아가 4만 1천, 인도네시아가 3만 4천, 태국이 3만 1,000명이 체류하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2만 6천 명, 일본 사람들이 2만 3천 명이 체류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산업연수생 또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은요,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34만 명 정도가 체류 중인데, 이 중 아세안 노동자는 약 20만 명 수준으로 60%를 차지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세안 출신 노동자 중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4만 7천, 캄보디아가 3만 8천, 인도네시아가 3만 5천, 필리핀이 2만 8천 명으로 역시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은요, 2010년도에 2만 6천 명, 2017년
15,000명인데 이 중 2017년 기준으로 베트남 여성들은요 5,364명이고요. 그래서 26%를 차지합니다. 태국 여성이 1,017명, 또 캄보디아 여성도 480명, 중국인이 3,880명입니다. 2014년 이후에는요, 한국 남성들은 중국 출신 여성들보다는 베트남 출신 여성들과 더 많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제 결혼을 한 이민자들의 체류 상황을 보면요, 총 13만 1,000명인데 이 중 베트남 여성들이 4만 2천 명이고 중국이 2만 4천 명, 필리핀이 1만 1,000명, 캄보디아가 4천 명 수준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3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은 증가하는 추세에서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이제 일상적인 사례가 되었죠. 다문화 가정 출신 남성들이 이미 한국의 군대에 가고 있고요. 한국 초등학생 100명 중에 3명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교육 또 유학 관련해서 2020년 기준 한국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연구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16만 4천 명인데요. 이 중 아세안 유학생이 6만 4천 명으로 39%, 중국 유학생이 5만 5천 명인데 이미 그걸 추월한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는 아세안 학생들의 수치는 13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은 2000년도 122명이었거든요. 2010년도에는 2588명.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에 무려 45,769명, 2020년도에는 58,828명으로 늘어나서 2010년과 비교하면 23배나 급증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은 한국에 온 전체 유학생 중에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세안 유학생으로 보게 되면은 아세안 유학생 중에서는 무려 91%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 가시는 분들 참 많죠. 거리상으로나 비용상으로 베트남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혀 있었던 코로나 사태 이전의 통계만 보더라도요. 2010년도 한국 사람은 베트남에 49만 6천 명이 갔었고 2020년도에는 81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아세안을 방문한 한국인들 중에서의 45%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자, 이제 정치 외교 분야를 보더라도 한배 관계는 상당히 안정되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 정부가 공유하는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하죠. ODA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ODA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아세안 중에서도 베트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정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활발하고 급증한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어디가 뭐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끓어오르는 듯한 한배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나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이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격언이 있죠. 언제나 매일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 냉정한 국제관계인데 국가 간에 잠재되어 있거나 또 잊고 있었던 요인들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법이죠. 또한 넘치는 게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과유불급의 교훈도 좀 상기했으면 합니다. 놀랄 만큼 많은 교역과 또 투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베트남 관계에서 이런 말과 글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음도 상기해야 됩니다. 베트남은 뒤통수를 치는 나라다.
또 중국과 다름없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라 믿을 수 없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애당초 생각을 바꿔라. 국민성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등등 정말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베트남을 상대로 나오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일 뿐이지 베트남을 일반화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배 관계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일 뿐 내가 그러니 믿어라 라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어서는 오히려 양국 관계에 해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국이 아닌 이상 저는 상대를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유익한 나라인지 아니면 무익한 나라인지 라는 차원에서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한국의 국익의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하고 또 실용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요, 상생 발전해야 되는 관계이고요. 또 그럴 만한 충분한 긍정적인 변수들이 훨씬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